8월 둘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 행위를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의료계의 빠른 대처로 발의된 지 9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발의했던 보건의료 단속법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재범자는 최고 사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서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규정,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쟁이 국회에서도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국회 회의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눈치보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도 업체 홍보에 악용되고 있다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현황 파악은 물론 부작용 사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면 진료 우선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를 전제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계와 정부가 의대 신설을 위한 입법 시도를 다시 시작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 지역 의대 유치 특별법을 발의하고 여론몰이에 나섰고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국회에서 의정 합의는 따르되 의대 신설안은 변함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저지를 위한 필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의협은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태세를 갖췄습니다. 의협은 법안을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며 보험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축적한 개인의료 정보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활용한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6차 유행이 정점에 이르자 정부가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곳을 지정해 방역 최전선에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는 진단은 물론 재택치료 환자와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건당 12,000원의 가산수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청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가산수가가 너무 적고 팍스로비드 처방 시 기록을 심평원에 등록해야 하는 부담이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의사수 부족 논란으로 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간호사가 근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이송됐다가 사망한 것이 병원에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의사 증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는 의사 수를 늘려도 고질적인 저수가로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며 적정수가와 응급이송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필수 의료 강화를 약속했지만 결과를 지켜볼 일입니다.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연차 모집 결과 특정 전문가 기피 현상이 재현됐습니다. 2년차 3명을 모집한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는 단 1명만 지원했고 고려대 의료원 소속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은 병리과, 해부학과는 물론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모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방 상황은 더욱 암담했습니다. 충남대, 충북대, 울산대, 부산대, 경북대병원에서는 전공과와 관계없이 지원자가 전무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시에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한국인 의사로 해석할 수 있는 닥터 오브 코리안 메디슨으로 개칭해 의료계에 극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전 한의사 영문 명칭은 오리엔탈 메디칼 닥터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명칭 변경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입장문을 통해 국민,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방사를 의사로 속이고 한방사들에게 의사 면허증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며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인 것처럼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 수준이 세계 최고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OECD 보건통계 2022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 1명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수명도 83.5년으로 10년 전보다 3.3년 길어졌고 회피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으로 OECD 평균인 215.2명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신부전 진료 지침이 6년 만에 개정 발표돼 치료질 향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미국의 지침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 현실에 맞는 표준 권고 내용도 담았습니다. 신부전의 정의와 분류, 진단 알고리즘 등을 새로 규정했으며 박출률 감소 신부전 치료, 동반 질환 치료, 심장 아밀로이드증 진단과 치료, 급성 신부전 환자와 중증 신부전의 치료, 상급병원 전원 및 신부전 전문가 의뢰 시기에 대한 권고가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KMATV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